개쓰레기 버러지 같은 살인자 정유정은 2023년 5월 26일 부산광역시금정구에서 자신과 연고도 없는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토막살인을 했다. 정유정은 과외교사 아르바이트 중개앱에 학부모 회원 명의로 가입한 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참고로 범행 전 온라인 중고거래 앱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북구의 한 산책로로 유인해서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에서 행인들이 돌아다닌 것 등으로 인해 실패했고 10대 남성을 살해하기 위해 유인하려고 했으나 해당 장소로 나오지 않아 실패했음이 밝혀졌다. 5월 24일경 또래 20대 여성 어씨가 이에 응하였으나 나중에 이동거리가 먼 것을 알게 된 어씨는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정유정은 계속해서 과외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보냈고 이를 어씨가 수락하였다. 정유정은 아이를 선생님 댁으로 보낼 테니 상담해달라며 만남을 약속한 뒤 5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경 인터넷에서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교복 안에는 흉기를 숨긴 채 부산광역시금정구에 있는 어씨의 집을 방문하였다. 어씨의 집에 들어온 정유정은 어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흉기를 휘둘러 어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였다. 범행 직후 정유정은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한 뒤 다시 어씨의 자택으로 돌아와서 어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 일부를 넣었다. 27일 새벽 3시경 자택을 빠져나와 택시에 탑승하여 경상남 도양산 시동면 오포역 인근 낙동 강변에서 하차한 뒤 시신을 황산문화체육공원 인근 강변에 유기하였다. 캐리어는 시신과 같이 버리지 않고 다시 챙겨서 가져왔다. 여기서 어씨의 휴대폰과 신분증, 지갑은 따로 챙기는 행보를 보이면서 경찰은 완전 범죄를 노린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정유정을 태워 시신 유기 장소로 운전해 온 택시 기사는 처음엔 여자가 혼자 여행을 가는 것으로 여겼지만 홀로 캐리어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간 정유정이 20분쯤 뒤 숲에서 나와 택시를 태워줄 수 있냐고 물은 것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오전 6시 출동한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 체포하였다. 경찰은 낙동 강변을 수색하여 어씨의 시신 일부와 어씨의 자택에서도 시신 일부를 발견했으며 정유정을 체포할 때 압수한 캐리어에서 어씨의 신분증과 혈흔, 옷가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편 체포된 정유정은 체포 당시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당시 범행 일부를 시인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이다. 정유정은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쏟아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 초반에는 반성문 여러 부분에 판사가 반성문을 읽을지에 대한 의문도 드러냈다. 재판부도 이에 반성문을 제출하면 구체적으로 다 읽으니 쓸 수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써서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자신의 성장 과정과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내용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도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한 점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점, 조부모의 폭행 등을 집중 거론했다. 하지만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는 피고인이 많은 반성문을 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반성문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만 체포된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둔 것처럼 자기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정유정의 반성문을 받아들이지 않을 조짐은 이미 있었다. 보통 형량 감경을 위해 쓰이는 반성문이 때로는 가중사유로 참작돼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해도 진정으로 죄책감을 표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경우에는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최근 들어 잔혹범죄에 대해선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중형 선고의 배경으로 꼽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실제로
형사사건에서 반성이 유리한 양형인자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진지한 반성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정말로 반성하는지를 충실히 심리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